탄도미사일, 잠수함, 이지스함, 드론,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장비가 난무하는 현대시대지만 때로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전쟁 방식이 이를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땅굴인데요.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토록 길어지는 이유 역시 이 땅굴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정면으로 맞붙었다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땅 밑에 총 길이 480km, 최대 깊이 40m에 이르는 거미줄처럼 깔린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를 차근차근 채워 지하 건축물 수준으로 규모와 완성도를 높인 후 이곳을 드론 제작과 발사, 로켓과 탄약 저장고로 은밀히 활용하며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죠. 전력과 통신망은 물론 일부 출입구는 병원과 연결되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침수작전을 개시하기도 했으나 총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입구 중 약 500개를 파괴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조차도 정확한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땅굴하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하마스의 땅굴 기술을 북한이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1997년 미 해병대가 발간한 북한 핸드북에 따르면 남침용 땅굴은 전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땅굴은 고작 4개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후 북한 기순자로부터 얻은 첩보를 입수해 14곳에 대한 탐사를 벌였지만 추가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골치 아픈 땅굴은 미국조차도 혀를 내둘렀었죠. 그런데 혹시 미국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이 땅굴을 한국군이 가볍게 깨부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베트남 전쟁 이야기인데요. 60년 전 베트남 전쟁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건 요즘 시작된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미 60년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들이 특히 한국 특수부대에 관심을 보였는데 1960년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 당시입니다. 베트남전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1964년 일어난 통킹망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및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제3세계에서 전개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두고 미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1962년까지 11,000명이 넘는 비전투 군사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냈죠. 그러던 1964년 8월 2일 미 해군 구축한 매독수호는 베트남의 통킹만을 지나다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과 교전을 치렀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동원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에 손상을 입히고 10명의 사상자를 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베트남전 참전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케네디 암살 후 후임으로 들어선 존슨 행정부에 의해 본격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번 막대한 자금이 있었고 냉전을 거치며 구축한 최첨단 무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두려워할 상대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미국의 힘을 과신해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며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 상태로 헬기를 운전하는 미치광이 파일럿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미군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제껏 미군은 단 한 번도 정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대한 군사작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정의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직후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던 것과 달리 북베트남으로의 진격이 없는 아주 고요하면서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정글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이 미군들에게는 지옥이었죠. 당시 미군들이 치른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몸이 작고 날렵한 베트콩들이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치민 서쪽 구찌 지역에는 그 유명한 구찌 땅굴이 있는데 이 터널은 베트콩 수십 명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 수색하면서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군들은 항상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비트랩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땅굴을 찾고 베트콩을 찾는 수색작전에 미군들은 지쳐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피가 말라갔죠. 베트콩을 경멸하기 위해 설치한 부비트랩은 베트콩들이 회수해 다시 설치했고 이는 정글에서 작전하는 미군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결국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미군 65,000명이 탈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술판을 눈감아줬던 미국이 결국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미국에게는 우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완전 철수까지 32만여 명에 달하는 비전투 요원, 대민 지원을 포함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파병 요청을 받은 한국은 가나남 탈피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발전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자금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낸 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닙니다. 전부 특수부대로 구성됐는데 해병대 청룡부대, 육군 맹호부대, 백마부대, 은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 여단인 공수지구대까지 파병했죠. 그리고 이들은 파병 직후부터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한국군은 잘 싸우지만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 이 말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장군의 실제 증언으로 한국군은 남베트남 쪽의 입장에서는 용감했고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잔인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자랑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한국 군인들의 활약에 적어도 남베트남과 미군이 환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퍼진 소문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현지 상황에 적응하며 베트남에서의 독특한 자체 전술을 마련하며 명성을 높여갔는데요. 특히 땅굴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이 땅굴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프랑스군에 맞서기 위함이었는데 총 46km의 땅굴을 팠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1967년 추가로 200km를 더 팠습니다. 총 250km에 이르는 구찌 터널은 사이공강에서부터 캄보디아 국경에 다다를 정도로 방대했는데 평균 5m에서 최대 10m에 이르는 높이 그리고 50톤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죠. 땅굴 입구는 대문처럼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하수구 입구처럼 만들어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굴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은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터널로 직접 침입해 베트콩을 제거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를 위해 터널지라는 특수부대를 운용했습니다. 입구 크기가 고작 50cm에 80cm라는 작은 입구에 진입시키기 위해 미군 중 체격이 왜소한 병사 600명을 선발한 후 강도 높은 침투 훈련을 시켰죠. 충분한 훈련 후 땅굴 입구로 이들을 침투시켰으나 결과는 대실패. 우선 최대 10m에 이르는 깊은 땅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베트남 정글의 뜨겁고 습한 공기는 숨을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입하는 것은 둘째 문제. 진입 전에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는데 베트콩은 입구를 여는 순간 부비 트랩이 폭발하도록 위장 입구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혹 위장 트랩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베트콩은 어둠 깊숙한 곳에 개똥을 바른 죽창을 설치해뒀는데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신발을 뚫고 죽창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창 끝에 입은 상처 깊숙이 개똥 세균이 침범해 수많은 대원들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렵게 땅굴 진입에 성공했더라도 공간이 좁아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베트콩의 기습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독사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터널지 부대원들에게 땅굴 전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점차 터널지 부대 지원자가 줄어들었고 미군은 독일에서 군견 3,000마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입구를 찾도록 훈련시킨 군견들이 입구를 잘 찾아냈지만 부비 트랩에 속절없이 희생됐고 곳곳에 베트남 고춧가루를 뿌려두어 개들의 후각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터널에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깨달은 미군은 터널 자체를 폭발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더폴스 작전입니다. 1967년 1월 9일부터 일주일간 미군은 3만 명의 병력과 화력을 총동원해 헬리콥터로 구찌 땅굴을 공습하고 지상군은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지하 터널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됐고 공병들이 폭약을 설치해 터널 폭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작전에 동원된 폭탄이 10,000파운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작 250km 터널 중 10km 파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베트콩은 파괴된 터널은 곧장 호미로 원상복구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월남전 최악의 작전 오렌지 에이전트라는 정글 고사 작전입니다. 즉 고엽제라는 끔찍한 제초제를 쓴 겁니다. 미군은 고엽제를 잔뜩 실은 헬기로 밀림에 고엽제를 뿌렸는데 이 제초제가 닿는 순간 나무든 식물이든 전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나 식물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사용된 고엽제 양이 4,200만 리터라고 하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땅굴 속 베트콩을 감당하지 못한 미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한국군입니다.
한국에서 파병된 부대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약 6만 번의 전투에 참가했는데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땅굴 전투였습니다. 베트콩에 비해 다소 체격이 컸지만 미군에 비해서는 한참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군인들이 땅굴에 진입하기에 다소 유리했죠. 그리고 한국군은 터널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루탄을 썼습니다. 즉 터널 입구를 발견할 때마다 최루탄을 던져 넣었고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매운 공기를 견디지 못한 베트콩들이 빠져나오길 기다렸죠. 최루탄을 어떻게든 견디려 버티던 베트콩들은 질식사하기 일쑤였는데요. 비록 땅굴 전투에서만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을 포함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등이 함께 참전했는데 이 중 한국군이 단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결정했는데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100% 승리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하죠.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치민 역시 전투에서 한국군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전쟁의 특성상 그 성과는 사상자 교환 비율로 알 수 있는데 파병 초기 남베트남군은 1대 2.8명, 미군은 1대 5.6명인 반면 한국군은 1대 10.5명으로 한국군 1명당 베트콩 10명을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쟁이 진행될수록 높아지더니 최고 1대 24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의 파병부대가 특출났던 것은 첫째, 부대원들이 6.25를 겪었거나 6.25 직전에 태어난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장급은 1935년 전후, 일반 사병은 1945년 전후로 출생해 모두 6.25를 겪으면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공산당 잔당을 토벌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상당했었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북베트남, 즉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는 북한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콩을 발견하면 마치 북한군을 발견한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 섬멸시켰죠. 둘째는 한국군이 가진 창의적인 전술 덕분입니다. 1966년 3월 미국의 에반스빌 저널은 당시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을 독점 수행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전술구역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고 베트콩이 장악하던 중부 해안지대는 한국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의 뉴스위크는 베트남에 있는 미군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 한국군을 최고로 평가한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베트남인들의 민심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 언론 역시 한국군이 주둔 중인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별한 전술을 가진 적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 농민들과도 잘 어울려 농사철에는 농사도 지어주고 군의관들은 대민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한국군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참전 기간 한국군은 대민진료 352만 건 이상, 식량 19,640톤, 의료 46만 점 이상, 이외 농기구, 집, 교실, 도로, 교량건설 등 모든 분야에 손을 보탰고 유엔조차도 우리 한국군의 민사작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논란이 당시 파병된 우리 한국군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에 와서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과오를 다루느라 당시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야 했던 우리 군인들의 희생까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